안녕하십니까. 펑킨네트웍스입니다. 펑킨네트웍스 정기교육 이외에 엔지니어 분들의 정보 전달 차원에서 영상을 좀 작성을 해서 업로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영상에 나올 내용들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장비 소개 및 접속하는 방법, 그리고 네트워크 설정을 하는 방법, 그렇죠? L4가 어쨌든 네트워크 장비니까 네트워크를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설정, L4 서비스를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그렇죠? 그 다음 L4 서비스를 하는데 패킷을 어떤 방식으로 전달을 하느냐.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L4를 거쳐서 서버로 가는 그런 요청에 대해서 뭐 이래서 NAT를 할 거냐, 아니면 FNAT 방식으로 할 거냐, DSR 방식으로 할 거냐, 이렇게 크게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부하 분산 방식, 그러니까 L4가 그 요청을 받은 거에 대해서 스케줄링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라운드 로빈으로 각각 하나씩 줄 거냐, 아니면 뭐 리스트 커넥션, 그러니까 커넥션이 제일 작은 쪽으로 전달을 할 거냐, 그 다음에 어떤 해시 방식으로 해서 한쪽 서버로 어떤 특정한 IP가 들어오게 되면 한쪽 서버로만 계속 보낼 거냐, 어떤 그런 결정을 하는 부하 분산 방식이죠. 그 다음 서비스가 잘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비스 확인 어떻게 하고 어떤 부분을 이제 봐야 되는지, 그런 확인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을 운영, 그러니까 L4를 뭐 펌웨어 업그레이드라든지 뭐 그런 파일 다운로드, 설정, 백업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그 트러블 슈팅, 그러니까 이제 통신이 안 된다거나 그 다음에 어떤 장애가 발생했을 때 L4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요 부분은 저희 펌킨에서 정기적으로 교육하는 기본 교육 과정에 웬만한 내용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과정을 확인을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아마 SLB 설정까지는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렇게 구성이 될 겁니다. 장비 소개 및 접속입니다. 총 6개의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성능이 좋은 AN40240부터 6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40240은 80GBps까지 제공이 되고, AN20240은 40GB, AN10420은 10G까지 지원이 되고 있죠. 그리고 8024랑 2016은 10G가 없고 1G까지 제공이 되고 있죠. 대신 SFP는 콤보 포트로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016 제품에서 그 10G 포트를 좀 제공을 해달라. 그래서 이제 2016 E 모델에서는 10G 포트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백플레인 스피드입니다. AN40240, 2040, 그리고 8024까지 이 4대의 장비는 2유닛 장비예요. 그래서 이 장비의 하드웨어는 앞부분에 스위치 보드가 나와 있고, 뒤쪽에 메인보드가 따로 이렇게 보드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L2, L3 그 네트워킹 스위칭은 이 앞부분에 있는 그 스위치를 통해서, 그 스위치 칩이 있죠. 그래서 그 스위치 칩을 통해서 처리가 되고, 그 패킷들 중에 L4, L7 서비스가 필요한 그런 패킷들은 그 뒤에 있는 메인보드로 거쳐서 L4, L7 서비스가 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플레인 스피드는 보통 L3 스위치의 주요 그 성능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 L4도 말씀드렸듯이 그 앞부분에 이제 스위치 보드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제 백플레인 스피드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640기가라는 거는 그 앞부분에 스위치 보드에 있는 스위치 칩이 처리할 수 있는 최대 용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40240 각각 640기가, 20240 640기가, 나머지 176기가, 8024는 88기가,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2016 제품 같은 경우에는 따로 그 포트 그 스위치 보드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보통 그 PC에 포트, 우리 이제 일반 PC에 보면은 포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포트가 조금 더 이제 7, 8개 더 추가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백플레인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L4에서 성능이라고 하면 다음을 예를 들 수가 있어요. L4 스위치의 성능이라고 하면 L4 스루풋이 가장 중요하죠. 예, 그리고 L4, L7에 대한 CPS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컨커런트 커넥션, CC, 네, 이렇게 크게 네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L4 스루풋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L4의 그 앞부분에는 이제 스위치 보드가 있고 뒤쪽에 이제 메인 보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L4 스위치, L4 서비스를 이제 해당되는 패킷들은 메인 보드까지 가야 돼요. 그러려면은 스위치 보드랑 메인 보드랑 연결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 연결도 마찬가지로 이 이더넷 포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더넷 포트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지금 40240 같은 경우에는 스루풋이 이제 양방향 80기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20240 같은 경우에는 최대 40기가, 그 다음에 10420은 20기가, 그 다음에 8024는 8기가, 나머지 2016은 2기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이제 주의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예전에 뭐 단방향, 양방향, 이게 이렇게 이제 조금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 정부 쪽에서 이제 자꾸 이게 헷갈리니까 그냥 양방향으로 다 통일을 하자.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최대 그 40240 같은 경우에 80기가, 20240 양방향 40기가, 10420 양방향 20기가, 8024 양방향 8기가.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컨커런트 커넥션입니다. 동시에 접속자 수를 나타내는 지표고요. L4도 마찬가지로 서버의 그 세션이, L4에도 이제 세션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세션이 최대 몇 개까지 생성이 되느냐, 예, 이게 중요하겠죠. 예, 그래서 40240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예, 5천만 건이고, 지금 여기 50M이라고 되어 있는데, M은 뒤에 이제 공 6개가 붙이면 돼요. 예, 그리고 20240 같은 경우에는 3600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10420은 3000만이고 최대 3600, 8024 1500만, 최대 2000만, 네, 그리고 2016은 다 각각 500만씩 컨커런트 커넥션이 지원이 됩니다. 여기서 그 TTA라는 거는 그 아시다시피 TTA 인증을 받은 그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CPS입니다. CPS는 커넥션 퍼 세컨드라고 해서 초당 패킷을 끊었다가 맺었다가 끊고 맺음이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 1초에. 그래서 이 끊고 맺음이라는 거는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요청을 했을 때 커넥션을 맺잖아요. TCP 3웨이 핸드쉐이킹으로. 예, 그 커넥션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패킷이 3개가 가죠. 씬을 보내고 서버가 다시 씬 에크를 보내고 다시 클라이언트가 에크를 보내는. 그래서 TCP는 이게 이제 커넥션이 연결이 됐다라고 판단이 돼야 그 다음부터 이제 데이터 전송을 하죠. 그래서 그 커넥션을 1초에 몇 번을 끊었다 맺었다 할 수 있느냐, 그런 수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1300K라고 나와 있죠. 40240은. 예, K는 뒤에 공 3개를 붙이면 되고요.
130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40은 100만, 그 다음에 10420은 60만, 그리고 이제 8024는 50만, 나머지 2016 제품은 이제 12만,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L7 수치는 L4보다 좀 많이 이제 떨어져 있죠. 왜냐하면은 L7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까지 이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좀 수치가 낮다라는 거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크게 한 4가지 정도 성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고객분들도 상당히 좀 궁금해 하세요. 그래서 뭐 백플레인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컨커런트 커넥션, 요거는 뭐 최대 얼마까지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는, 세션을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L4 스루프 같은 경우에도 그 양방향으로 최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80기가, 각각 40기가 이런 식으로 이제 지원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플라이랑 어플라이 세이브, 롤백 3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CLI나 웹UI로 이제 저희가 설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뭐 VLAN 설정을 하고, 이제 VLAN 설정을 하게 되면은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컨펌이라는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컨펌을 누르게 되면 예를 들어서 VLAN 뭐 10번을 1번 포트로 할당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펌을 누르죠. 그러면은 이제 걔가 다시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 컨펌을 하게 되면은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얘가 임시 그 디렉토리에다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 대신. 그래서 이거를 한 다음에 어플라이 또는 어플라이 세이브를 하셔야지만 실제로 이 설정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장비를 이제 전원을 끄게 되면, 뭐 끄거나 리부팅을 하게 되면 그 설정이 이제 날아가요. 날아가게 되고, 이제 그러니까 디스크에 라이팅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 마지막으로 저장을 최종 하려면 어플라이 세이브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플라이 세이브를 해야만 그 하드에 라이팅이 돼서 영구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플라이랑 어플라이 세이브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는 조금 이제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이제 설정을 했어요. 어디 이제 고객의 어떤 우리가 이제 방문을 해서 이제 딱 네트워크 설정하고 L4 서비스까지 딱 설정을 하고 딱 어플라이를 했는데, 갑자기 원인 모를 막 루핑이 막 돌면서 그런 장애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L4에 적용 어플라이를 하자마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장 의심해 볼 거는 L4 장비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그 루비 돌게 되면 뭐 접속도 안 되고 이제 막 장비가 난리가 나죠. 그럴 때 우선 어플라이를 먼저 해봐라. 어플라이를 해보고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냥 전원 케이블을 뽑는 거죠. 전원 케이블을 뽑아서 장비를 초기화시키고 다시 한번 이제 점검을 해서 설정을 해라, 어떤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어플라이를 한 다음에 이제 눈치를 봐야죠. 싹 보니까 뭐 별 이상도 없고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최종 어플라이 세이브를 해서 라이팅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장비를 계속 재부팅 해도 그 설정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서비스 지장이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롤백은 어떤 거냐? 롤백은 가장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어플라이 한 시점, 그 다음에 어플라이 세이브 했던 시점으로 되돌리는 기능입니다. 이거는 처음에 L4, 저희 펌킨 L4를 접하게 되면 되게 헷갈려요. 예를 들어서 이런 기능이죠. 3월 달에, 예를 들어서 뭐 3월 달에 이제 설정을 끝내고 왔어요. 그러면 이제 4월 달에 예를 들어서 뭐 유지보수를 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엔지니어분들이 유지보수를 딱 가서
갔더니 이제 담당 그 고객분께서 이제 서비스를 뭐 하나 추가를 해달라, 새로운 네트워크 대역에 대해서 그런 요구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요구 명세서를 보고 뭐 네트워크 설정도 이제 L4에서 이제 VLAN도 추가를 해야 되고 IP도 설정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서비스 여러 가지를 설정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웹 UI에서 다 설정을 하게 돼요. 그러면 되게 꽤 많은 내용들이 설정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에 어플라이 하지 않고 컨펌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제가 아까 이제 임시 저장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기존 설정이랑 내가 새로 했던 설정이 이제 섞여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갑자기 고객이 이거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게 지금 조금 변경이 있어서 다음 달에 좀 다시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이제 뜬금포를 날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좀 난감하죠.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기존에 이제 내가 추가했던 거를 이제 삭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막상 봤더니 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예전 원래 있던 건지 아니면 내가 오늘 했던 건지 조금 헷갈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다 찾아가지고 이제 선택하고 딜리트하고 선택하고 딜리트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명확하지 않으면 실제로 운영 중인 설정을 건드려 버릴 수가 있거든요. 상당히 좀 위험하죠. 네, 아주 위험한 그런 케이스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롤백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래서 고객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존 설정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롤백을 딱 클릭하는 순간에 내가 오늘 와서 설정했던 그 설정들이 3월 달에 마지막에 어플라이 세이브했던 그 시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임시적으로 들어가 있던 그 설정들이 클리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사용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이 어플라이랑 어플라이 세이브 롤백에서 뭔가 실수를 했어요. 뭔가 실수를 해서 만약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거는 100% 엔지니어 잘못입니다. 인사사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 쪽에서 상당히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왜 강조를 드리냐, 과거에 전력이 있어서 그래요. 과거에 저희 이제 엔지니어분들이 전국 아주 큰 그쪽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이제 방문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유지보수를 하러 딱 갔는데 딱 물어봤어요. 혹시 그동안 뭐 손댄 거 있으세요? 뭐 설정 거느르신 거 있으세요? 딱 물어봤는데 없다라는 거죠. 사실 있어도 없다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그리고 또 잘 기억도 안 날 거고 내가 뭘 했는지. 그래서 뭐 일단은 없다고 하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뭔가 이렇게 설정을 해서 이제 마지막에 어플라이를 딱 했는데 갑자기 막 룹이 도는 거죠. 그래서 뭐 당황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한 달 사이에 그 담당하시는 분이 뭔가 이 막 설정들을 이렇게 막 추가를 했던 거죠. 그래서 컨펌을 해놓은 상태였는데 그 상태에서 그 담당하시는 분이 없다고 하니까 그걸 그냥 믿고 이제 진행을 한 거죠. 그래서 한번 크게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설정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여쭤봐야죠. 고객분들한테 혹시 뭐 그동안 이제 뭐 수정하신 거 있으시냐 이렇게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물어보고 없다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저희가 그 지난달 마지막에 세이브했던 그 시점으로 저희가 운영 시점으로 한번 이제 롤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롤백을 하면 혹시나 모를 어떤 그런 임시 파일에 있었던 그런 이제 설정들이 클리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제 설정을 진행을 하시면 된다. 그럴 때 이제 롤백도 기능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플라이 세이브, 롤백, 요 세 가지에 대해서는 엔지니어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예, 이거를 조금 이렇게 대충 이렇게 알고 사용을 하시면 정말 낭패를 보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설정을 날렸다, 그러면은 집에 못 가시겠죠. 예, 계속 밤샘 작업을 하셔야 되니까 그럴 거면은 잘 모르시고 하셔도 돼요.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빨리 퇴근을 해서 개인의 어떤 생활을 또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그 기능들을 잘 숙지를 하고 실수를 하지 않으셔야 된다라는 거죠.